제가 어느 학교에 이제 강연을 갔을 때 장군의 떡집 이야기를 쓰겠다고 약속을 하기 전에는 이 학교를 못 벗어난다. 빨리 강당문을 잠가라. 해서 제가 강당에 갇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꾸런지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갖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꿈인데 저도 사실은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따질 게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만건당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보기는 떡집 시리즈를 쓴 동화작가 김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저의 서재인데요. 제가 책을 읽고 작품을 쓰는 공간이기도 해요. 저는 작품을 쓸 때 컴퓨터로 바로 이렇게 워드를 치는 게 아니라 노트에 펜으로 글을 쓴 다음에 컴퓨터로 이렇게 옮겨서 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이제 초고 작품을 쓸 때 글을 구상하고 작품을 쓰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저의 서재에서 이렇게 특별한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장도린의 떡집 시리즈 11번째 이야기가 출간이 됐어요. 바로 장도린의 떡집이에요. 장도리 이름 좀 익숙하시죠? 장도리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군이 동생이 바로 이름이 장도리예요. 장군인의 떡집 이야기를 썼을 때 우리 또 장도리를 사랑해 주셨던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만보기의 떡집 이야기 11번째에서 장도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데요. 우리 장도리한테도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친구들한테서 이제는 잘난 척쟁이, 고자질쟁이,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놀림을 받거든요. 우리 장도리한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또 궁금하시죠? 이번에도 우리 장도리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신비하고 좀 재미있는 떡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또 장도린의 떡집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떡집 시리즈를 쓸 때 제 책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강연을 갈 때나 또는 제 주변에서 또는 제 조카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린이 여러분들의 좀 고민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들었을 때 좀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고마워 고구마 떡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좀 재미있게 이 장도리의 고민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생각해냈는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고마워 고구마 떡을 많이 재미있어 하시고 신기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강연을 갔을 때 제 작품의 일부분을 낭독을 해드려요. 그래서 장도린의 떡집에서는 고마워 고구마 떡이 나오는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낭독할 때 여러분들 그 독자분들한테 함께 좀 거기 고마워를 좀 외쳐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도리가 친구들한테 뭐뭐뭐 해서 고마워 할 때는 제가 귀에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오신 분들이 다 같이 고마워 하고 외쳐주시는 건데 그렇게 이제 낭독을 하다 보니까는 참여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에도 이 고마워라는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낭독할 때 특별하게 또 이렇게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떡집 시리즈에서 저랑 가장 닮은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가 바로 꼬랑지예요. 꼬랑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이제는 그 형제가 많은 집에서 태어났고 쥐들은 자라면서 앞니빨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꼬랑지는 또 앞니빨이 자라지 않는 굉장히 좀 불쌍한 쥐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서 굉장히 외톨이로 지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꼬랑지가 이제 꿈을 갖게 돼서 나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갖게 되는데 우연히 이제는 골목 모퉁이를 지나가다 떡집을 발견하고 떡 배달원을 뽑는다라는 팻말의 문구를 보고 떡집에 떡 배달원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떡집 시리즈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에서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꼬랑지처럼 고민이 많은 친구들을 찾고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면서 그 친구들의 고민이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는 우리 꼬랑지가 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꼬랑지
꼬랑지처럼 굉장히 이제 결핍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머리도 좀 안 좋고 또 굉장히 좀 까맣고 좀 말랐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좀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고민하고 결핍이 많았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됐고 또 그렇게 해서 꼬랑지를 등장을 시켰는데요. 꼬랑지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갖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꿈인데 사실 저도 결핍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은 작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게 됐고 작가로서도 벌써 26년 가까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저한테도 지금의 제 삶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꼬랑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만복인의 떡집을 쓸 때 이 작품은 시리즈로 생각을 안 하고 단행본으로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 장군인의 떡집으로 간판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뒷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는 의미로 이렇게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끝냈던 거예요. 그런데 뒷얘기가 이제는 간판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끝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뒤에 장군인의 떡집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뒷얘기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뒷얘기를 써달라는 요청이 좀 많으셨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뒷얘기를 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만복인의 떡집을 단행본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장군이도 우리 만복이랑 성격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요거라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쵸? 그런데 또 떡을 먹고 변화하는 이야기인데 더 재밌어야 돼.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군이 떡집 이야기를 안 쓰고 있었던 건데 제가 강연을 갈 때마다 뒷얘기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뒷얘기를 써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고 제가 어느 학교에 이제 강연을 갔을 때 장군의 떡집 이야기를 쓰겠다고 약속을 하기 전에는 이 학교를 못 벗어난다. 빨리 강당문을 잠가라. 해서 제가 강당에 갇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한테 우리 장군이 떡집 이야기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이제는 부랴부랴 그 학교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만복의 떡집이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장군의 떡집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떡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뒷얘기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썼는데 우리 장군의 떡집 이야기를 굉장히 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소원떡집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시리즈를 11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떡집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둥실이네 떡집하고 그 앞에 달콩이네 떡집을 쓸 때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굉장히 이제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는 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둥실이네 떡집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첫 죽음은 제가 키웠던 동물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겪었던 죽음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처음 경험할 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냐면은 비록 우리 둥실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은 자기를 키워줬던 그리고 자기를 돌봐줬던 여우리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둥실이가 죽음을 앞두고 그 여우리를 찾아가고 고마움을 전하고 또 자기 새끼들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모든 인사를 마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슬퍼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둥실이의 죽음이 너무 무겁게 다가가면 어떡하나라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 둥실이네 떡집 뒷얘기, 산속에 들어가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하는 질문을 좀 저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뒷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이제는 제가 거꾸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얘기와 다른 또 스토리를 떠올려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둥실이가 산속으로 들어와서 남은 삶을 자기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을 것 같다. 또는 거기서 우리 둥실이가 꼬랑지처럼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친구들도 많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작가의 어떤 의도만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몫으로 또 그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채워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떡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떡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돌상에도 떡을 올려요. 그럴 때는 백설기랑 수수팥떡을 올리는데, 우리 아기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또 떡을 올리고, 또 수수팥떡은 붉은 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붉은 팥으로 만든 수수팥떡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상에도 떡을 올리는데, 그럴 때는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 자손들을 좀 잘 보살펴 주세요 하는 의미로 이렇게 떡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떡은 복과 건강, 풍요를 기원하고 애군을 없애고 또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분들한테 떡을 돌리기도 하고, 또 이사 갔을 때 이웃에 떡을 돌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떡은 또 다른 음식과는 달리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잠시 시골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집집마다 큰 시루가 있었어요. 시루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떡시루가 왜 이렇게 클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한 집에서 떡을 하면은 온 동네가 다 같이 나눠 먹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꼬랑지처럼 우리 집에서 떡을 하면은 그 떡을 이웃에 이렇게 배달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의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런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꼭 떡이어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리린의 떡집을 만나게 된다면은 수원떡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몽글몽글 떠오르는 무지개떡을 먹고 싶어요. 이 무지개떡은 우리 만복인의 떡집에 나왔던 떡이기도 하는데요. 무지개떡을 먹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오래오래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지개떡을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떡의 종류가 글쎄 350가지나 된다고 해요. 제가 사실은 떡집 시리즈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떡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떡집 시리즈를 쓰면서 떡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의 고민을 동음어를 넣어서 떡의 이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고민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연구를 일단 좀 많이 했고요. 작품을 쓸 때 저는 제 작품을 쓰면서 여러 번 소리내서 낭독해서 읽거든요. 좀 더 은유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전달은 되는지, 그리고 좀 더 말에 그 재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10번, 20번, 30번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서 글을 수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은유를 느껴지셨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서 썼다라는 거를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만복인의 떡집 뮤지컬을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는 주변에 이제는 가족이나 또 아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함께 이제는 이 만복인의 떡집을 이제 여러 번 같이 보다 보니까 벌써 5번이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연출자분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뮤지컬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는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썼는지 제 의도와 또 이 작품의 어떤 장점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뮤지컬을 보고 나면은 저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저도 막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만큼 이 멜로디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곡으로 이렇게 멋진 뮤지컬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라면은 우리 또 만복인의 떡집을 뮤지컬로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복이 장군이 소원떡지까지 쓰고 났더니 현장에서 여학생들이 굉장히 좀 항의를 많이 했어요. 왜 시리즈에 자꾸 남자 주인공만 등장을 하냐, 우리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를 써달라는 요청도 좀 있었고, 여자를 주인공을 해서 이야기를 꼭 써달라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의도하고 그렇게 쓴 건 아니었고요. 만복이하고 장군이는 어쨌든 그 처음에 만복이를 쓸 때 뒤에 이제는 끝날 때 장군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장군이를 등장을 시켰던 거고, 수원떡집에서 꼬랑지는 저의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 여자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 시리즈를 읽은 친구들이 어쨌든 좀 남자만 등장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이제는 그 4번째 이야기에서는 여자 주인공 양순이를 등장시켜서 양순이의 떡집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어쨌든 주인공들을 쓸 때 남성과 여성 좀 비율을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만복인의 떡집은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실제로 우리 만복이와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친구들이 자기를 무지무지 싫어한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싫어하는 거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외동이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 방법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친구들을 자꾸 놀리고 괴롭히면 친구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는 논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 학년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면서 자기는 논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뒤늦게서야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무지무지 싫어하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랑 잘 사귈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을 듣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행동은 잘못했지만 마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친구랑 잘 사귈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만복이가 꿀떡을 먹으면 그래서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잖아요. 그래서 꿀떡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만복이가 쑥떡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 생각이 쑥떡쑥떡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쑥떡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친구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일화는 장군인의 떡집이었어요. 제가 그 만복인의 떡집으로 강연을 하고 그 학교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막 쫓아왔어요. 선생님, 제가요 따질 게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뭘 따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복인의 떡집을 읽었대요. 그런데 왜 만복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고 왜 이렇게 가진 게 많냐고 하면서 그걸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사실은 그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저 역시도 그 친구처럼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하는 생각을, 그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2번째 떡집 시리즈 장군인의 떡집 이야기를 쓸 때는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장군이가 비록 복이 없이
태어났지만 기분이 솔솔 좋아지는 진달래떡을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용기가 용솟으시는 용떡을 먹고 새로운 일에 이렇게 도전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삶을 펼쳐나가는, 그게 장군이가 성장하는 이야기로 해서 장군이의 떡집 이야기를 쓰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으면 저희 고민 중에서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보통 주제를 찾거든요. 그런 맞닿는 지점에서 주제를 찾고 그 고민들을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고민을 좀 해결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을 좀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형제가 많았어요. 1남 4녀 중에 제가 셋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5명을 다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시골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예쁜 꽃밭을 이렇게 가꾸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꽃밭에서 혼자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네 집 마당에 동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닭도 있고 오리, 강아지, 염소, 소, 돼지 등등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동물들과 신나게 뛰어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작품을 쓰면서 떠올려 보면은 어렸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외로웠던 그 시간들을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 동물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던 그 경험들이 작품을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상상력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어렸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저 혼자만의 그 상상의 시간을 보냈던 그 꽃밭에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동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제 상상력의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작품을 쓸 때, 동화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글을 쓰면서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어린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쓸 때 큰 욕심을 갖지 않고 그 어린이들이 편이 되어서 어린이들 입장에서 좀 어린이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작품을 읽으면서 좀 위안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작품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내면에 무한한 힘이 있다라는 거, 그 힘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좀 멀리 넓게 펼쳐가시기를 바라면서 그걸 응원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떡집 시리즈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새로 출간된 또 우리 장도림의 떡집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떡집 시리즈를 읽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떡을 또 떠올리면서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